오케이. 요번엔 알맹이 거두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. 어차피 뭐 개념 팀기 했으니까 알맹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? 자, 알맹이 거두기 2화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요번에는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 가지고 와봤고요.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.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센다라는 게 되게 낯설어서요. 집합의 개수 세는 거랑 함수랑 어떻게 연계되느냐,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, 자, 우리 이제 함수 개념을 잡으면서 집합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거는 당연히 함수 개수 세는 유형입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일단 원리 원칙이 있어요. 자, 우리가 중학교 1, 2, 3학년 때 함수를 배울 때는 y는 fx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슨 뭐 y는 x면 1차 함수고 y는 x제곱이면 2차 함수고 딱 이렇게 한 개씩 배웠죠.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집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x하고 y, 즉 우리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함수는 좀 더 엄밀하게 배우는 거예요. 입력과 출력,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이 입력의 원소들과 출력의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함수의 종류가 좀 달라지게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1, 2, 3학년 때 배웠던 함수는 한 가지 경우를 배운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,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랑 공역을 두니까요. 정의역을 도메인으로 두고 공역을 코도메인으로 두죠. 자, 이렇게 됐을 때 정의역에 1, 2가 있고 공역에 1, 2가 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y는 x라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경우만 배운 거예요. 하지만 이것만 있나요? 함수는 all at once라 그래서 모든 원소가 중복을 피하고 빠짐없이 한 발씩 다 쏘게 되어 있죠. 그렇죠. 그게 함수의 정의죠. 그거를 집합에다가 접목시키게 되면 집합은 사실상 순서상의 개념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이 되는 케이스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원소 1이 1번이나 2번을 쏘는 것, 그리고 원소 2가 1번이나 2번을 쏘는 것, 두 개의 경우의 수가 1번 원소가 화살을 쐈어요. 그 다음에 2번 원소가 화살을 쏴. 근데 2번 원소가 화살을 쏠 때쯤에는 이미 1번 원소가 화살을 쏜 게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러면 여기에는 원소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이 두 개니까 동전의 앞뒷면으로 생각해도 경우의 수하고 연결되긴 합니다. 첫 번째 회차에서 동전의 앞면을 결정할 것이냐, 뒷면을 결정할 것이냐. 두 번째 동전에서 동전의 앞면을 결정할래, 뒷면을 결정할래. 이거 고배 법칙으로 우리 세죠. 그래서 함수의 기본 요건은, 함수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고배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그냥 푸시면 돼요. 그래서 1번에서 2개 쓸 수 있고요. 2번에서 2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의 경우는 총 4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요때는 함수의 개수가 2개인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3이 하나 더 늘었어요. 그럼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? 1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셋, 2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셋 해서 곱해갖고 9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이게 함수의 개수 세는 원리예요. 그러니까 한 발씩 무조건 쏴야 되는데 중복이 허용이 돼요. 왜냐면은 같은 데 꽂히는 것도 되니까. 그리고 빠짐없이 개수를 다 세야 돼요. 그러니까 경우의 수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근데 함수답게 경우의 수를 센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함수 개수 세는 기본 원리예요. 그러니까 이 함수 개수를 세는 기본 원리라는 말을 쌤이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, 문제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어질 때는 제약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. 1대1 대응이다, 항등 함수다, 아니면 뭐 1대1 함수다,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, 이렇게 주어질 거야.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세면 돼요. 자, 요거 조심하세요. 요 표현을,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세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한 발씩 쏘게 되어 있잖아요. 자, 그게 이 문제에 어떻게 222번에 적용되는지 잘 보세요. 학생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해요. 왜냐면 두 번째 스텝에서 개념을 잡았으니까 설명을 좀 해볼게요. 마이너스 1, 0, 1, 2의 정의역과 이걸 똑같은 애를 공역으로 가지는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펑션 f를 쓰겠죠. 자, 그런데 이 제약 조건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전체 함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? 그렇죠. 마이너스 1이 4번, 0이 4번, 1이 4번, 2가 4번 쏘니까 4의 4제곱이 돼서 25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총 가지수가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주어졌죠. f의 2x랑 fx의 값을 똑같은 경우로 만족시키는 개수만 구하라고 한 거예요. 자, 그럴 때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. 왜냐면 만약에 x를 여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잖아.
x가. 그러면 f의-2는 f의-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. 근데 좀 이상합니다. f의-2라는 거는 정의역의 조건이 없어요. 그러면은 -2가 화살을 쏠 수 없지 않습니까, 선생님? 그러면 얘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을 테니까요. -1이 쏠 수 있는 화살의 대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쌤이 여기서 역질문을 해볼게요. 함수는 무조건 화살을 쏴야 된다니까요. 그리고 우리는 함수 개수를 셀 때 반드시 그 제약 조건과 상관없이, 처음엔 제약 조건 없는 상황에서 셌으니까 제약 조건 없는 상황에서 함수를 카운트를 해요, 안 해요? 하죠. 자, 근데 제약 조건이 들어와요. 제약 조건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약 조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제약 조건이 들어오는 것만 세요? 아니면 제약 조건이 소용없으면 그냥 세요? 다시, 제약 조건이 들어왔어요. 근데 그 제약 조건이 이 함수의 개수를 세는데 영향이 없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, 지금 fx, ex는 fx라고 해놨는데, 그러니까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보면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세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특정 제약 조건이 들어왔어. 근데 이 제약 조건이 이 함수의 개수를 세는데 영향을 줘요. 그러면 영향 주는 거를 카운트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만약에 제약 조건에 영향이 없잖아요? 그럼 함수는 무조건 화살에 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제약 조건이 어긋났다면 무시하고 그냥 쏘는 거라고요. 이렇게 하면 이해돼요.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규칙이에요.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의역과 공역 사이에 이 모종의 계약에 의해서 함수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각각의 원소가 제약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한 발의 화살을 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정의역의 그 제약 조건이 이 정의역과 공역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해주는 단초가 되잖아? 그러면 그걸 맞는 것만 세면 돼요. 근데 이 제약 조건이, 이게 제약 조건이잖아요. 지금 주어져 있는 게.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했어요. 전혀. 그러면 함수 그냥 세는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그게 디폴트라고요. 그래서 제약 조건이 없을 때 함수를 다 셌잖아요. 요거 이해되죠?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없으면 함수를 우리 다 세요.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. 근데 제약 조건이 들어가요. 그러면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감축해서 센다고요. 이해되죠? 요렇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. 이게 약속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와가지고 이제 카운트를 다 해볼 건데, 첫 번째 x가 -1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입력을 -2로 가져가는 애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제약 조건이 여기에 걸리질 않으니까 그냥 다 세는 거예요. 내가시. 됐죠? 자, 그다음 두 번째, x가 0일 때는 f의 2x든 x든 상관없죠. 얘는 그냥 f의 0은 0입니다. 이런 경우는 이 0은 0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죠. 그럼 이거는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약 조건, x가 1일 때를 볼게요. x가 1일 때는 f의 2와 f의 1의 값이 똑같아야 돼요. 근데 f의 2의 값과 f의 1의 값이 똑같아 달라고 했는데,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x하고 x에서 쏠 건데, 자, 1하고 2가 있어. 여기 -1, 0, 1, 2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이 1과 2가 똑같은 방향으로만 쏘면 되는 거죠. 그럼 몇 가지 나와요? 4가지 나와요. 요렇게 세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. 요 네 번째에서는 x가 2래요. 그럼 x가 2인 경우에는 f의 4가 2랑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, f의 4가 존재하지 않죠. 4라는 제약 조건이 이 정의역에 걸맞지 않습니다. 그럼 제약 조건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. 그러면 원래 원칙상 함수는 무조건 화살을 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화살 쏘는 경우를 다 세요. 요러면 이해되죠? 그래서 여기 4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 합치면 64가지가 답이에요. 되게 신기하죠?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센다라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셈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조건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함수를 쏘지 않는다. 이거 개념 좀 이상하지 않아요? 함수는 무조건 한 발씩 쏘게 돼 있어요. 무조건이에요. 무조건. 일단 함수가 정의됐으면. 그런데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안 쏴요? 제약 조건에 맞게끔은 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제약 조건 잃어버리는 애들은 안 쏴요? 그럼 애초에 함수라는 말 정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쵸? 함수라는 말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약간 이제 액시옴 같은 느낌이에요. 1 더하기 모든 수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숫자가 커진다. 이런 느낌인 거지. 음수 제외하고. 그런 게 공리 아니에요? 우리 옛날에 사칙에서 배웠던 거.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다. 그런 법칙처럼 함수라는 말을 쓰고 함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.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이 이 원래의 함수에 영향이 없다면 그 영향에 상관없이 함수는 영향받지 않았으면 무조건 세는 거라고요.
요 개념 정확하게 아시고 있어야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. 됐죠? 단순하지만 심오한 개념이 숨어 있었던 그런 형태 문제였습니다. 오케이, 다음 3회차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어요.